안녕하십니까. 동의과학대 물리치료학과 김강훈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허리 파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센터에 계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겠죠. 대부분 허리 아픈 환자가 왔을 때, 허리 아픈 고객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시키나요? 아니면 그냥 허리가 아프니까 매뉴얼을 이용해서 그 허리 부위에 마사지를 하든지 마이오파셜 릴리즈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선생님들이 선택한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센터를 운영했었고 임상이 있으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허리 아픈 사람들은 똑같이 허리 통증이라도 왜 낫는 속도가 다를까? 이 사람의 문제는 정말 이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에서는 허리 환자,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분류에 따라서 매뉴얼하고 엑서사이즈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akes you wanna go. Makes you wanna g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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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오셨나요? 어떠세요?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들이 항상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외부에 계신 센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트레이닝 하시는 선생님들은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트레일러닝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매년 저희 다니지만 트레일러닝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수분이 계셔서 이 케이스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50K를 출전했던 여성 선수예요. 중년 이상의 선수인데 엄청 잘 달렸어요. 2등인가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남편분이 미국인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트레일러닝을 하기 위해서 놀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센터도 많이 다니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비대칭이 있고요. 오른쪽, 왼쪽에 균형도 다르고, 체중 지지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허리에 그 망곡이 심해서, 요도시스가 심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육, 소아스 메이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병원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고객님은 룸바의 요도틱 커브가 증가해 있고 펠빅의 안테리어 틸트가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도 그 말을 믿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냐?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 이름이 뭐다? 모디파이 토마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디파이 토마스 테스트는 켄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근육들은 세 가지 군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장요근이 있고요. TFL이 있고요. 렉투스 페모리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근길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근길이에 적정한 길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현장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냐? 허리가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요도틱 커브가 중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펠빅이 안테리 틸트 됐어요. 그럼 뭐라 생각하냐?
소아스 메이저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누우세요. 마사지 한단 말이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마사지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테스트 해야 되죠.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이나 고객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카드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의 핵심은 그런 걸 좀 파악해보자.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라도 한번 갖고 와보자. 이게 저의 핵심입니다. 요통은 다른 부위와 좀 다르게 안개 속의 진단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이 호소하는,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복잡성, 여러 가지를 중첩돼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모호할 수도 있고요. 그 진단이 모호하다 보니까 치료 방향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제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이고요. 허리가 아파서 처음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하고 있고요. 5층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환자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환자분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함이 없으세요? 주홍입니다. 요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5년생 31살. 그럼 어떻게 아프세요? 일단은 평소에는 엉덩이부터 해서 네. 햄스트링 종아리 바깥면을 타고 네. 발바닥 중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조금 망설이고 네. 근데 발바닥 전체가 발바닥은 다 저리고요. 다 저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쪽이 특히 저리고 네. 식중에 네. 한 2, 3 정도의 통증이 항상 있고 네. 밤에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월경 주기는 일주일 전부터 해서는 조금 심해져서 다리 앞면 전체도 조금 같이 저리고요. 네. 걸을 때 약간 고관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같이 들고 네. 그리고 뭐 오래 걸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씩 골반 안쪽으로 네. 약간 찌는 것 같은 느낌이 같이 있어요. 엄청 디테일하시네요. 저거가 나은데.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처음 아팠던 거는 1년 전에 저린 게 조금 있어서 네. 근데 저는 뭐 웨이트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조금 이제 왜 햄스트링 늘려서 쓰거나 했을 때 그런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전에 처음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기는 처음에는 이제 좌골신경통인 것 같다 얘기를 해서 그쪽 관련해서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누수치료도 받았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더 MRI 찍진 않았고 그냥 CT만 찍어봤을 때는 뭐 척추에 뭐 다른 이상이나 뭐 자세가 틀어지거나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주사를 맞았었어요. 혹시나 디스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불편해하니까 그럼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좌골신경이랑 이제 척추 쪽, 뇌추 쪽에도 주사를 하나 같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맞고는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게 디스크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괜찮으니까 그 이후에는 좀 무게를 지난 걸 좀 줄이던지 이렇게 좀 나를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괜찮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다시 조금 저리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심해서 1년 전에 아팠을 때보다 조금 더 심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때 맞았던 주사를 또 한 번 맞아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때 좀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MRI를 찍어봐야겠다 해서 찍었는데 디스크는 문제가 없었어. 그때 그래서 맞았던 주사도 그때 맞고 왜 괜찮았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리적인 영향이었던 건지 그렇게 하고 MRI 찍어봤을 때 이제 이상은 없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원인을 못 찾은 거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좌골신경을 타고 나가는 그 신경 다발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일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치료를 통해서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이게 또 이제 좀 들쑥날쑥 그다음 네. 컨디션에 따라서도 서린 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병원 치료는 안 받고 네. 한 번씩 그냥 마사지를 오히려 받아요. 아, 맞아도 네. 마사지를 한 번씩 받으면 그게 또 오히려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받고 나면 좋아요. 받고 나면 네 근데 좋은데 정말 일시적 그냥 음. 그날 하루는 조금 편한 느낌이 있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세요? 가만히 있으면 저린 게 느껴져요. 오히려 조금 움직이면은 사실 평소에는 뭐 2, 3 정도 통증이면 심하지 않으니까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앉아 있거나 특히 밤에 네. 자기 직전에 누워 있거나 하면 저린 게 특히 좀 잘 느껴져요. 그러면 아침에 그 세수하거나 이럴 때 네. 통증이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아, 그런 거 네, 머리 습관하고 뭐 그런 거랑 또 습관.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 통증이 이런 네, 거 없으시고. 없으시고. 그러면 그 전리다는 게 계속 있으세요? 아, 지금도? 어디 있으세요? 지금은 종아리 발바닥 쪽에 조금 젊고 네. 허벅지 쪽도 팬츠 바깥쪽으로 요렇게 좀 있어요? 맞아요. 여기 타고 종아리 타고 아, 그럼 옆에도 전리시나? 옆쪽도 맞아요. 조금. 근데 옆쪽은 거의 심하지 않고 평소에 월경 주기가 없거나 게 아니면 네. 평소에는 뒷면이 많죠. 그럼 뻐근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저리. 네, 저릿저릿한 느낌. 그럼 그 다른 치료는 또 안 받아보셨다면? 마사지 말고는? 마사지 말고 목욕수 치료, 뭐 물리치료랑 또 침도 맞아봤어요. 아, 네. 해볼 건 알죠? 네, 한방치료 네 맞아요. 그것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하다가. 또 그냥 이렇게 막 이게 영어로 좋아지진 않더라고. 아, 영어로는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단계가 그냥 급성기다 하면 어느 정도 0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만성이거든요. 만성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약간 이게 이상하게 좀 남아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나 원래 그런 것 같다 하고 살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네. 6개월 전에 이제 다시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통증이 10이라고 하면 한 6, 7까지도 아프다가 네. 이제 모든 게 치료 오만데 다 다녀보면서 네. 이제 2, 3 정도까지 이제 다 많이 낮아진 어. 거.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거나 제가 바빠서 뭐 치료를 한 2주 못 간다고 해서 더 아파지거나 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 상태가 이제 조금 유지가 되고 그냥 네. 학생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해지고 안정기네,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안정기 싫어하는데, 안정기 안 될 거 같지? 아이, 건강. 와. 그러면 한번 누울까요? 발로 볼까요? 자, 한번 보셨나요? 그래서 아까 요통은 진단하기 어렵다 했죠. 안개 속이랬죠. 근데 이 안개 속에서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진단이란 지도가 있으면 좀 더 요통을 치료하기에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이란 지도는 그냥 나오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거 중심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가 이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문헌에 있는 것들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 사람은 이럴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의 100이란 건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 해도 이 사람한테 맞는 게 있고요. 이 사람한테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거를 여러 개 장착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빨리 돌아와서 다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EVP라 해서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vidence Based Practice라 해서 근거 중심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의학 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가 100이 지나면 뭐 혈당에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병원에 가서 내가 100일이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30, 140대면 이제 약을 써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게 아니라 100이라는 지수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예방을 해주자. 운동을 시켜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자. 이게 의학 3.0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퇴행이 다 되거나 문제가 발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행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면, 운동, 그리고 영양. 이렇게 세 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운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동 파트에서 좀 더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 케이스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인데 왼쪽에 보시면 일단 선 자세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보시면 엄청 몸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왼쪽으로 쏠려 있죠. 전체적으로 중앙선을 껐을 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왼쪽에 나타납니다. 다리가 저린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시켜 주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 케이스 환자분, 다른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단이 중요하다는데 왜 이 진단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한번 더 해보실게요. 좀 더 아픈가 보다. 자꾸 만진다 말은 거지. 다시 갈아쓰고 한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보셨나요? 환자분이 일단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왼쪽으로 체중이 전체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왼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 정말 똑똑하신 겁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근데 앞으로 숙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숙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숙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려에 빠질 수 있는 거는 뭐냐? 체중이 다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하죠? 오른쪽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숙이는 게 안 되니까 앞으로 숙이는 능력을 계속 증가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급성기 때 만약에 이런 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분은 통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걸 했냐? 그거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치료하고 일주일 뒤에 팔로우한 영상입니다. 봤을 때 이분은 원래는 앞으로 숙이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유연성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앞으로 못 숙였던 이유가 통증 때문에 못 숙인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체중이 다 가 있는 것도 통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만약에 통증이 일정 부분 감소가 되면 체형은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단을 통해서 나의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 맞춰서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치료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가설이 맞을 수는 없죠. 요통 진단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도 좀 나눠지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매 수용성 통증입니다. 두 번째가 신경병증성 통증이고요. 세 번째가 감작입니다. 이번 학기 때 우리의 포커스는 첫 번째랑 두 번째인 치매 수용성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입니다. 치매 수용성 통증은 크게 또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도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감작을 빼고 하기 때문에 감작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분이 왔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의 지금 허리 통증이 치매 수용성 통증인가? 조직의 손상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치매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발생하는 통증을 노시세티브 페인이라고 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명확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을 때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해. 어제 열심히 뭔가를 했어. 운동을 하거나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근육이 뻐근한 느낌. 이건 뭐죠? 노시세티브 페인, 치매 수용성 통증입니다. 자, 치매 수용성 통증의 하위 분류를 보시면 추간판성 통증이 있고요. 후관절이 있고요. 천장관절이 있고 근막이 있습니다. 추간판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셋은요.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 관절이 이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셋 조인트라고 하고 파셋 조인트에 염증이나 퇴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파셋 조인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SI 조인트, 천장관절이 하죠. 청골과 장골이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부위가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그 천장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경우도 있고요. 와이어 파샤,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증이 여기 있고 발현은 다른 쪽에 된다 해서 이 부위가 진짜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리거 포인트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카테고리 4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 마지막에 마이오파샤 페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 학기 때 저랑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스킵을 하고 중재 파트에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경의 문제인데 두 번째 질문은 신경의 문제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방사통이나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인성 파행입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협착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착증은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기죠? 보통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65세 노인들한테 많이 생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퇴행성 질환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후를 봤을 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심해진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은 걸으실 때 통증이 느껴지는데 한쪽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문제로 인해서 몇 번 한 100m, 200m 정도 걸으면 좀 쉬어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신경성 파행의 특징이고 스테노시스, 협착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신경근성 통증과 신경근 병증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기본적인 사항은
디스크에 의한 문제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거나 신경에 염증 물질이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나디큘러 페인하고 나디큘러 패시로 나눕니다. 이거를. 나디큘러 페인은 염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나디큘러 패시 같은 경우에는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돼서 문제를 일으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 포착이 있습니다. 말초신경 포착이 있는데, 말초신경 포착 같은 경우에는 저랑 나중에 다음 학기 때 좀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초신경 포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로패시페인의 포커스는 두 가지다. 나디큘러 페인하고 나디큘러 패시가 포커스로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통증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가? 원래 통증 시스템이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인데 이 알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 감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작에는 중추성 감작이 있고요. 말초성 감작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작인지 아닌지는 CSI 평가지라고 있습니다. 이 평가지를 이용해서 40점 이상일 때 우리가 감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